내가 오늘 어떠한 원대한 계획 세우고 이 계획 세우고 저 계획 세우고 오만 계획 세워서 실행해 보려고 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좁아져. 장벽에 많이 부딪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뭘 하고 싶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계획 같은 걸 추진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변에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걸림돌이 옵니다. 걸림돌이 내 앞에 나타나요. 나를 걱정해주거나 걱정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된다 외에 된다라는 소리는 안 해주거든요.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 외에는 안 해줘요. 그냥 이대로 살자. 이게 행복한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위험에 빠지려고 하면 걱정하면서 이대로 살자 해놓고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앞으로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퇴직자, 은퇴자 최고의 자격증 하니까 전기기사랍니다. 은퇴자 최고의 자격증이 전기기사래. 전기기사를 따야 된대요. 그러면 각광을 받고 수요가 많고 전기기사가 할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기사가 어떤 기사입니까? 건축기사입니까? 보일러 기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기사예요? 제일 위험한 전기를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거. 특고압 전기를 만져서 실수하는 날엔 아주 큰일 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은퇴자들이 각광받는 직업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은퇴를 많이 했어요. 우리말로 노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못 잡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정년 퇴임을 하든 어떻게 그만뒀어. 60 넘어서부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해볼까 하다가 시설관리에 가면 아무나 다 써준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어떤 자격만 있으면 된다 해서 자격을 많이 취득하려고 해요. 취득하면은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직장을 찾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형님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회사에 간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형님네 지금 직장에는 사람이 모자란지 아니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다 노땅이래요. 노땅, 우리말로 노땅. 그러면 30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왔는데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땅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험 차이도 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엘리베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 시간을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많이 버티질 못한대요. 자기네도 지금 인력난이 있답니다. 다 노땅이라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회사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소방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야 거기에 오늘 요즘 그 사람들 구하냐 해서 물어봤더니만 구한대요. 인력이 좀 있어 하니까 없답니다.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투입 인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점검 인력이면 점검 인력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모자라대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 하니까 없대요. 없어. 이거 광고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60세 넘은 사람은 좀 받아 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많이 고민해서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60세가 넘으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늙었다. 일 못할 것이다. 어떻다 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채용해 하니까 저희가 바로바로는 안 되고 그때 사장님이 심층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0대 넘은 사람은 그러면 가망성이 있냐 하니까 그래도 건강하거나 했을 때 이제 쓴다는 겁니다. 이 시설 관리가 이제 어떤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냐면 노땅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은퇴자분들이 전기 자격, 소방 자격, 보일러 자격 어떠한 자격을 가져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격만 가지고 취업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 이력서 막 내보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면접 보러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일할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냥 저 써주십시오 하면 뽑습니까? 안 뽑습니다.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나이도 보고 성격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조직하고 어울릴 수 있나, 성격이 맞겠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만약 자격이 선임이 필요하다면 자격 선임할 사람은 자격 선임을 일단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성격이 조금 안 맞아도 어쨌든 이 사람을 그럼 구슬려 가지고 여기 와서 매칭되게 일하면은 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성원을 만드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고 전기기사를 땄어. 그런데 따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인한테 물어봐. 야야 치우라. 그거 너 써주냐고. 안 써준다고. 좋은 소리 안 해줍니다. 봐라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나라도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고 싶은 거야. 나는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뭐라 하든 내 계획대로 자격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계획대로 자격증 받고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지인이나 누구 가족들은 여기저기 막 찾아서 전국 어디라도 가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 거기 가지 마세요. 여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나한테 제 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죽으라는 거냐? 이대로 살지. 좋다. 오늘 하루를 이대로 살자. 내일부터는 먹을거리 만들어 오라고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도움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냐고. 당신은 된다. 할 수 있다. 그래 어디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거지.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차 한잔 먹게 되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서 전기 강의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뭐 앞이 보이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요. 어떤 날 이런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해서 뭐 할래? 그냥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아니 내 구상이 이러는데 왜 내 꿈을 막느냐 하면은 그 다음 더 좋은 소리 나오니까 지나가는 과거를 들추면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고 이런 걸 가지고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다운돼요. 내가 뭘 펼치고 싶은 꿈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 갑니다. 녹아버립니다.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빠지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앞에 블루오션 레드오션 하지만 그 자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낭떠러지만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가족이 같이 해주고 뭐 지인이 같이 해주고 하는 거 잠깐 밥 같이 먹고 운동 같이 하고 가끔 대화 같이 하고 이것만 같이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고민이라든가 괴로움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오늘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며칠 동안 잠수 타는 겁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싹 빠져나갔다가 다시 계획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노력하면서 노력한 만큼 얻은 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 삶이에요. 뭐 무슨 유명인이 얘기했다고 뭐 이 말이 나오고 아니면 제가 뭐 만들어내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평범한 얘기라는 거죠. 평범한 얘기. 제가 요즘 좀 열심히 막 산다고 뭐 하니까 제 가족이 걱정을 합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건강 지켜야 돼. 건강 잃으면 다 잃은데요. 알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안다고. 건강 다이어트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해봐라 해서 며칠 먹어버렸더니만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또 지인들이 있어. 이 모습을 탁 보더니만 어디 아프냐.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 이리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지 마라. 병난다. 다이어트가 좋은 게 아니다. 편하게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라. 왜 다이어트에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오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하느냐. 그러면 나을 것 같냐. 좋아질 것 같냐. 그래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담배를 평생 피웠는데 뭐 90살 가까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술 담배도 안 했어. 50살에 절명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이 있는 겁니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도 갖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씩 키웠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99.9%는 일단 누구 탓이냐? 내 탓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일단 나이로 문제가 있고 경험으로 문제가 있고 그 일하려고 하는 일터에 또 문제가 있고 내가 만약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좀 젊게 만들어야 돼. 모습도 젊게 만들고 말도 젊게 만들고 행동도 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표명하셔야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실력도 모자라고 아는 게 없어.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내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다 숨기고 취업에 초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력서 받아보면 전부 노땅만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라도 이제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럴 때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머리도 백발도 하얗게 하고 벗어진 머리 그대로 하고 옷도 깨재재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변신을 해야지. 속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염색하고 뭐 안 맞더라도 염색하고 뭐 안 맞으면 뭐 어떤 다른 방법도 쓰고 모자도 쓰고 옷도 좀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갖추고 그렇게 해서 면접 볼 때 첫 인상이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딱 들어갈 때 인상이 딱 상해버리면 뭐 몇 마디 물어보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남들이 시설 관리는 가지 말라. 그냥 거기는 사람 갈 곳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전국에 건물이 다 있어. 그러면 화장실 청소부터 뭐 보일러 전기 다 유지 관리 해줘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지 말라 말라 하면 그 자리가 뭐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막 무너지는 건물도 많아요. 무너지는 건물, 빈 건물도 많아. 그럴 때는 또 그런 건물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치 않기도 해요. 다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현재 유지 관리해야 될 건물, 또 새로 생기는 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력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찾는 거야. 찾으니까 거기에서 찾는데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부터 뭐 오만 사람이 다 지금 포진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은퇴자라도 끼어들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런 노땅들만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 관리에 뭐가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질 떨어지고 높아지는 거는요. 구성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구성 집단이 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책임자가 뭐 실력이 이만큼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믹스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일의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이 질이 팍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집단의 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3명의 경험자가 있고 2명의 무경험자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질 낮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누가 서포트 해줘요? 이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줬을 때는 질이 확 높아져 버립니다.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서포트를 안 해줘.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근무 시간에는 좀 좋아지다가 이 사람들 근무 시간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뭐가 터져버렸어.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같이 평균으로 질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막 걱정할 필요까지 없고 가시면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실력이 없어도 버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라는 현장의 또 특수성이 다 알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 다 알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근무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날 바로바로 급한 거 먼저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질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급한 거 먼저 가르쳐 주면서 질을 높여간다. 다른 직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그릇 서빙을 가거든 뭐 식당에 뭐 그릇 씻으러 가도 바로 뭐 그 식당에 적응이 됩니까? 적응하다 보면 나의 순발력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나의 질도 높아지고 거기에 질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은퇴자로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격려의 말도 고마울까 말까인데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냐. 계획은 세우는데 말은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라는 건 말은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실행에서 줄어들면서 요만큼해지는 거예요. 계획이 요만큼 하면 뭐가 커지겠습니까? 계획이 요만큼 하면 뭐가 하면서 커지겠냐고. 안 커져요. 계획을 세울 때는 거창하게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높은 곳으로 가겠다 하고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계획을 크게 세우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계획은 크게 세우지만 실행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원대한 계획 세우고 이 계획 세우고 저 계획 세우고 오만 계획 세워서 실행해 보려고 하면 실제 실행하려고 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좁아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장벽에 많이 부딪혀. 실행하려고 하면 곳곳에 암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암초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크게 세웠다고 저 새끼 그거 쓸데없는 계획 세우네. 저 큰일 날 계획 세우네. 이래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은 크게 세울수록 좋습니다. 크게 세워도 될까 말까인데 계획을 요만큼 잡아서 작게 살아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두서없는 말이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면 다시 어떤 좋은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고맙습니다.